안녕하십니까, 멜번 정반장입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1일. 아이고, 벌써 12월. 먼저 코비드 숫자부터 한번 보죠. 테스트 숫자가 74,252건, 7만 건 넘어가니까 신규 확진자 숫자가 그대로 1000명 넘어갔습니다. 1179명입니다. 그래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는 299명, 중환자는 43명, 비슷한 수준 유지했습니다. 6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오늘은 짧은 뉴스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제 아침에 콜링우드의 한 골목에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미친듯이 운전한 이 하얀색 승용차한테 어떤 남자분이 치였는데, 다행히 주변에 간호사분도 있고 해서 빨리 응급치료했고, 또 119가 한국이지, 응급치료 000에서 빨리 도착해서 다행히 큰 변은 막았습니다. 지금 중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그 코헬스라는 의료 단체의 그 컬링우드 센터에서 코비드 테스트를 하는 직원분이세요. 최근에 그 코비드 테스트나 백신 센터, 접종센터 이런 데서 약간 테러성 있는 사고가 터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코헬스 측에서도 이거 아직까지 모를 일이다 해서 이번 주 목요일까지 일단 테스트 센터를 문 닫기로 했습니다. 하여튼 몇 시간 지나서 경찰은 이제 바로 옆 동네죠, 칼튼에서 이 흰색 승용차를 찾아냈고, 또 운전자도 체포했습니다. 지금 관련성, 그러니까 이제 코비드 테스트 직원인지 알고 그랬는지 어떻게 됐는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데, 어떤 목격자는 이미 그전에도 운전하는 상태가 정상은 아니었다 이렇게 증언을 해가지고, 지금 일단 코비드 테스트 직원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일부러 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흘러가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두고 봐야죠. 전번에 출퇴근하는 사람들한테 침도 뱉고 욕도 하고 그런 일도 있었죠. 어찌됐든 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많다. 그리고 콜링우드는 다반사죠. 요런 일이 좋은 동네는 좋은 동네지만 약에 쩔은 분, 하여튼 상태 안 좋은 분 꽤 있는 동네니까 넘어가죠. 자, 멜번에 새로운 그 어트랙션이라 그러죠. 놀이기구가 등장했습니다. 다름 아닌 그 야라강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줄을 매다는 거예요. 그 줄을 매달고 훅 지나가는 거죠. 이제 재밌겠죠. 요게 그 페더레이션 광장 그쪽에서 이렇게 탈 수 있다고 하는데, 편도로 49불이랍니다. 이용 시간은 한 45분 정도 소요되는데, 그 45분 대부분 이제 그 안전교육이고, 여기서 저기까지 딱 가는데 20초면 간답니다. 그러니까 20초 타려고 한 45분 교육받고 돈은 한 49불 내고, 이 예약 받아서 어느 정도 손님을 좀 찾나 본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 49불이면 이게 비싸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49불이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그죠? 그래도 이제 멜번 시티가 텅텅 비는 상황에서 이런 거라도 해서 사람들 좀 채워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애들은 39불 해주고 또 가족권도 있다고 하니까 시간 나시는 분들은 한번 가서 즐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어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가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어제 아침 11시 반부터 이제 의회 일정이 시작됐고요. 한 3시부터 시작해서 그 팬데믹 법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정부와 노동당 입장에서는 이제 표도 확보가 됐겠다, 빨리 진행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한창 그 논의를 하고 있던 어제 저녁 시간에는 한때 그 시위대가 공격할지도 모르니까 경찰 인원이 대거 투입돼 가지고 이제 경비를 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가 이제 밤을 새워서 진행이 됐고, 지금 시간이 오후 1시인데 현재까지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 뭔 얘기 하냐 하면 이게 뭐 50 몇 개 항으로 이 법안이 완성돼 있는데 항 하나하나를 다 같이 읽어보고 토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또 바꿀 거 없나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이제 일단 제가 보는 문제점은 이 사람이 24시간 이상 잠을 안 자면요, 이 생각이 똑바로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날 상가 친구집 상가집 가가지고 이제 고스톱 밤새도록 치면요, 처음에는 좀 괜찮아도 아침 되면 이게 이 정신력 싸움이거든요. 좀 이렇게 버티는 놈이 돈 따는 거예요, 결국에는. 응? 어디서 듣기로 24시간 사람이 잠을 안 자면 혈중 알코올 농도 0.1과 거의 동일한 정신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아까 현장의 음성 사운드를 직접 들어봤는데, 라디오에서 틀어줘가지고 들어봤는데, 이 양반들이 나보다 분명히 영어를 잘하는 양반들일 텐데도 불구하고 발음 꼬이고 말 헷갈리고 지들끼리도 우리 지금 뭐라 했지? 뭐 이런 거 묻고 난리.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중요한 법, 이 굉장히 중요한 법 아닙니까? 유사시의 비상사태를 대체해서 우리가 어떤 방역 기준을 가질 건지 정하는 법입니다. 지금 근데 이 상태에서 보면 과연 이 사람들이 무슨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막 같다니까. 완전히 맛이 같더라니까, 아까 보니까. 그리고 또 아니, 이렇게 토의를 할 거면 진작에 했어야지. 주정부 입장에서는 물론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이제 통과되려면 몇 표가 필요해. 그러니까 뭐 한 표, 두 표 이래가 뭐 이렇게 한다 쳐. 그 한 표 확보하자고 개인 면담하고 이래 구스르고 저래 구스르고 분명히 또 이거 줄게 저거 줄게 이딴 소리 해가지고 지금 했을 거예요. 아니,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밤새워서 논의를 하고 정신없이 이러고 앉았을 거면 진작부터 야당 사람들 다 모아놓고 하루에 몇 시간씩, 지금 이게 언제 나온 법입니까? 지금 한 달 된 것 같은데, 한 달이 뭐야, 한 달 넘었어. 10월 중순인가 나왔잖아요. 아니, 이때까지 뭐하고 있다가 지금 이러고 있냐고. 응? 그때는 해봐야 말이 안 통할 것 같으니까 안 했다? 아니, 법안 통과를 지들끼리만 하나? 어차피 야당 사람들도 있어야지 법안 통과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설명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고, 진작에 했어야지. 지금 와가지고 24시간 만에 졸속으로. 이게 뭡니까 이게. 더 웃긴 거, 지금 뭐 변호사 모임 뭐 단체 이런 데서는 수정안 어제 6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뭐 있으나 마나한 수정안이다 이러고 막 까고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 최초 그 법안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문제 있다라고 지적했던 곳 중에 한 군데가 빅토리아 옴부즈맨입니다. 여기서는 뭐 법안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하는 일 모든 걸 다 이렇게 주시하고 이렇게 분석하고 지적하고 이런 곳입니다. 아주 저명한 곳이죠. 여기서도 이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솔직히 그게 입김이 되게 크게 작용했어요. 그랬는데 아까 그 빅토리아 옴부즈맨에서 이번 수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뭐 이 정도면 뭐 됐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 수정안에 대해서 언제 알게 되셨습니까? 어제 알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들도 이 법안을 다 검토를 하려면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뭐 잠깐 이래 보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인터뷰 진행자가 뭐 세부적 질문이 들어가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빅토리아 옴부즈맨에서도 대답을 잘 못해요. 하여튼 뭐 표결이 뭐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오늘 중으로는 되겠죠, 설마하니. 뭐 하여튼 그 야당 자유당 쪽에서는 뭐 하루 이틀 미루자고 얘기했는데 이미 묵살됐고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표결돼서 통과가 되면 다시 하원으로 내려가서 오늘 뭐 토론한 거에 대해서 세부상 뭐 리뷰를 하는 절차가 있긴 있다고 합니다. 자,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 그 우리 작년하고 올해까지 해서 이렇게 뭐
야간에 통행금지도 하고 마스크를 어디서는 꼭 써라, 뭐 어디서 몇 명 모이라 마라, 뭐 집에 손님을 데리고 와라 마라 이런 게 쭉 있었어요. 이게 법에 다 적혀 있지가 않습니다. 방역 지침은 그냥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겠죠. 그런데 여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굉장히 제한하게 됩니다. 법적 근거가 필요하죠. 근데 없단 말이지. 왜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를. 비상상태가 선포가 됐죠. 팬데믹으로 인한 비상사태가 선포가 됐고, 그 결정은 브렛 서튼, 그러니까 빅토리아주 최고 보건 책임자에 의해서, 조언에 의해서 연방정부에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발표를 함에 있어서 의회의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뭐 비상사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왜 필요하며 뭐 기간은 언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때까지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조언을 해주게 돼 있다는 최고 보건 책임자 같은 경우는 연방정부 소속이에요. 주정부 소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견제가 되는 입장인 거죠. 자, 그런데 이 팬데믹 법이 통과가 되면 브렛 서튼 같은 사람의 입김은 참고사항 정도 되고, 팬데믹이라고 결정 내리는 것도, 그리고 팬데믹이기 때문에 비상사태에 준하는 방역 기준을 세우는 것도 다 주정부에서 알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들 말로는 각 분야, 뭐 인권 분야까지 해서 망라해서 이렇게 전문가 집단을 해가지고 뭐 조언을 듣겠다고 하는데, 결국 이거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거는 주정부 보건부 장관, 지금 현재 마틴 폴리라는 아저씨가 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 임명권을 누가 갖고 있다? 다니엘 앤드루스가 갖고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마음만 먹으면 팬데믹은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고, 팬데믹이랍시고 어떤 제한되는 법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뭐 이런저런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하겠다고는 하는데, 그나마 그것도 없다가 요번에 뭐 있긴 있었는데 지들 마음대로 또 소위원회 구성하겠다 했다가, 요번 그 어제 발표된 수정안에서는 이렇게 야당 쪽 사람들 이 이제 위원장을 맡아서 소위원회 구성하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낫다 뭐 이러는 거예요 지금. 자, 지금 기존의 비상사태는 12월 15일 날 종료됩니다. 그럼 16일 날 만약 이 팬데믹 법이 통과가 되면 팬데믹 상태가 선포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말라 뭐 이런 게 나오겠죠. 그거에 대해서 아까 말한 소위원회가 태클을 걸 수 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의회가 소집되어서 구성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의회가 크리스마스 연휴 휴가 때문에 내년에 첫 소집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어떻게 알겠는지 이 사람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뭐 들었죠. 뭐 저도 진짜 방역이 진짜 중요해서 하는 거라면 이 정도 구멍은 미리 메꿨어야죠. 이 정도 질문은 미리 예측했어야 됐고 미리 대안이 나와 있었어야 됐죠. 이걸 24시간 회의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또 하나 또 큰 문제.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제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유튜브로 뭐 이 다니엘 인마가 어떻고 저떻고 해서 이거 저 록다운 지키지 맙시다 뭐 이랬다 쳐요. 근데 록다운 상태라 쳐요. 그러면 당국에서 이걸 알게 되면 저희 집 문을 그냥 따고 들어와서 저를 잡아가면 됩니다. 뭐 영장이고 뭐고 이런 거 필요 없고, 뭐 텔레비에 보면 뭐 당신은 묵비권 뭐 있으면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잡아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억울하잖아. 야, 내가 없는 말 했냐?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있잖아, 이 나라는. 그리고 야, 내가 유튜브 보는 사람 하루에 해봐야 30명, 40명 안짝이다. 뭔 내가 방해를 했냐, 이래 잡혀갈 정도로 방해를 했냐 라고 제가 항변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저쪽에서 뭐 됐고 이따 물어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야, 변호사 부를래, 법정 가자, 나는 이거 수긍 못한다, 그럴 수 있잖아요. 저쪽에서 뭐라 할 수 있냐? 그런 거 없다. 아니, 그런 게 없다니 내가 억울한데 법원 가서 판정을 받아야지. 팬데믹 법에서는 그런 거 없어. 우리는 너하고 코트 갈 일이 없어.
정 억울하면 그 소위원회 얘기해서 한번 리뷰해 달라 그래봐. 뭐 잡힌 놈이 뭐 나 혼자면야 소위원회 가가지고 뭐라 할 말이라도 하겠다. 뭐 만약에 수백 명 잡아가면 누가 이 정반장 뭐라고 임마 이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해가 아니다 야 꼴랑 해봐야 30명한테밖에 말 안 했다 뭐 끌어내라 봐줘라 이딴 얘기를 누가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하여튼 이 법안 자체는 엄청 졸속이고 엉망진창인 법이에요. 아니 잠깐 있어봐. 이대로 못 끝내는 게 이 졸속이요. 작년 그 호텔 격리 같은 경우도 얼마나 졸속으로 처리됐는지 기억나시죠? 지들 말로도 회의록이 없대잖아. 군대 데리고 가서 쓰라는데 사설 경비원 써가지고 박살났잖아요. 얘들 하는 거 다 졸속이에요. 그때 구멍만 하나 막자 이런 컨셉이야. 이런